안녕하세요. 포토샵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채널당 비트 심도, 비트 뎁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밝기 보정, 톤 보정 해볼게요. 자, 파일을 여는데 이 이미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현재 이 이미지는 여기 타이틀 바를 보면 샘플 이미지 2 그리고 50% RGB 채널당 8비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채널당 8비트라는 것은 레이어 오른쪽에 있는 채널 여기 보면 RGB 이렇게 있죠. 자, 얘를 꺼 볼게요. 자, 현재 블루만 켜놓은 건데 컴퓨터는 있다 없다라고 그랬죠. 흰색은 있다, 검정색은 없다인데 파란색의 성분이 블루 채널이니까 파란색의 성분이 흰색은 많이 있다, 검정색은 없다입니다. 그린을 열어 볼게요. 그린을 열고 블루를 닫아 볼게요. 자, 흑백처럼 보이지만 이 이미지에 초록색 성분이 흰색은 많고 검정색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레드를 한번 켜볼게요. 자, 레드 흰색은 많고 검정색은 없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RGB를 켜서 이 부분, 자, 입술 부분인데요. 입술은 주로 우리 눈에 빨갛게 보이죠. 빨간색이 되려면 레드 채널은 많아야 될 테고요. 그린이나 블루는 없어야 빨간색이 나오겠죠. 만약에 레드도 많고 그린도 많고 블루도 많으면 흰색이 나옵니다. 그죠? 빛의 삼원색이니까 흰색이 나오죠. 그래서 레드 채널만 보면 라쏘, 자, 이 주변은 레드 값은 많으니까 밝고요. 그 다음에 그린 채널을 켜보면 그린은 거의 없죠. 어둡죠. 자, 근데 피부는 어때요? 레드 채널의 피부 많죠? 흰색은 많다는 뜻이죠. 그린도 제법 있죠. 블루도 제법 있죠. 그러니까 피부는 전체적으로 밝은 거고요. 이 입술 부분은 그린과 블루는 거의 없는 거에 비해서 레드는 많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각각의 레드, 그린, 블루를 2개 이상 선택하게 되면 그 2개 채널은 이제 컬러로 합성돼서 보입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그레이스케일처럼 보이죠. 자, 3개가 있으면 RGB 모두를 합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JPG 이미지죠. 브러쉬 B, 디폴트 컬러 D. 자, JPG 이미지는 레드 값이 지금 내가 레드에 기록을 해서 그래요. 자, 레드 값이 2의 8승이라 그랬죠. 이거는 256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린 값도 2의 8성 256, 블루 값도 2의 8성 256. 이 256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인데요. 256단계라는 뜻입니다. 256단계.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0부터 255까지 해서 256단계를 표현해줘요. 무엇을? 채널에서 레드 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 농도를, 자, 지금 인포 키보드 F8 누르면 인포 창이 나오는데요. 현재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곳의 RGB 값을 컴퓨터가 읽어주는 건데요. 자, 지금은 RGB 값이 똑같죠. 그 이유는 레드 채널에 들어와 있어서 한 개의 채널에서는 농도만 보여줍니다. 자, 밝은 데 가면 200이 넘고요. 어두운 데 가면은 숫자가 작아지죠. 그래서 최고치가 255라는 얘기고요.
최저치는 0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0이죠. 0. 제일 어두운 곳. 자, 이런 데는 뭐 210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이게 일반적인 8비트 이미지인데요. 채널당 8비트라 그랬죠. 여기 8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8비트 이미지인데 우리가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16비트 이미지와 32비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채널당 16비트, 채널당 32비트라는 뜻입니다. 32비트면 2의 32성이고요. 16비트면 2의 16성이죠. 8비트는 2의 8성이라 그랬죠. 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요. 뭐 2의 16성은 10진수로 썼을 때 65,536이 나옵니다. 2의 16성이. 그런데 이 실제로 포토샵에서는 32,000, 그러니까 이거에 나누기 2 플러스 1만큼만 보여주는데, 자, 이런 거 하면 여러분이 복잡해요. 나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요. 자, 인간의 눈은 10비트 정도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10비트. 채널당 10비트. 아니, 그냥 10비트. 잠깐만. 10비트가 아니고, 1670만 칼라, 1000만 칼라. 인간의 눈은 1000만 칼라 정도를 인식을 합니다. 파일 리버트해서 처음 상태로 돌리고 컨트롤 쉬프트 N. 자, 여기에다가 도화지를 꺼내놓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 자, 인간의 눈은 1000만 칼라 정도를 인식을 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청력이 다르듯이 빛을 구분하는 능력도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그리고 이게 사람의 눈이라 그랬죠. 그리고 JPG 이미지. JPG는 2의 24성 이미지인데요. 이거는 1670만. 1000만보다 670만이 더 많죠. 그래서 이게 트루 컬러라고 했죠. 왜? 인간이 더 이상 구분하기 힘들 만큼 충분한 색 표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루 컬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채널당으로 나누면 3개의 채널로 나뉘죠. R, G, B. 그래서 2의 8성, 2의 8성, 2의 8성. 그래서 채널당 8비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왜 포토샵이 8비트 말고 이미지 모드 채널당 8비트 말고 16비트, 32비트는 왜 지원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16비트 또는 32비트. 자, 이런 것들은 언제 필요하냐면 주로 합성 또는 특수 목적. 자, 특수 목적이라면 주로 3D CG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3D CG 진도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3D를 할 때 그때 잠깐만 언급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되고요. 이 합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이미지, 자, 이런 이미지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색깔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면 자, 완전한 듀오톤 말고 듀오톤 느낌의 이미지.
완전한 듀오톤만 나오네. 자, 이런 걸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이미지를 보면 화면 전체가 거의 그 청바다색 이걸로 가득 차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포토샵으로 구현하게 되면 여기에 밴딩 현상이라 그래서 지글지글한 띠 같은 무늬가 생기는데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포스트라이저. 자, 이게 이제 그 이미지에 인위적으로 밴딩 현상을 내주는 그런 그 효과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만큼만 해도 여기 얼굴에 보면 하나 그라데이션의 그 경계선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단일 색상 안에서 얼마나 그 세그먼트가 나눠지냐, 그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채널당 비트 수의 가장 강점이에요.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 컬러가 섞여 있는 데서는 채널당 비트 수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이미지, 푸른색으로 가득 찬 이미지, 또는 뭐 하늘을 촬영했는데 하늘은 흰색이나 푸른색이 대부분이겠죠. 노을이 있다 그러면 붉은색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유사한 색상들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나 합성을 할 때는 이런 그 밴딩 현상이라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 밴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 채널당 많은 비트 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해외의 그 전문가들 포럼에 봐도 포토샵이 채널당 32비트가 정말 필요한가, 누구는 필요하다, 누구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뉘는데요. 자, 우리는 일단 32비트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16비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3D 컴퓨터 그래픽을 할 건데요. 3D에서 렌더링은 기본으로 16비트로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알려줄 건데, 그래서 16비트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그 채널당 비트 수고요. 32비트는 사실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군사 목적이나 특별한 용도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3D 할 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효과를 주다가 조금 전에처럼 그 밴딩 효과가, 의도하지 않은 밴딩 효과가 나타날 때, 자, 이런 식으로 난 이 부분이 더 부드럽게 개조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채널당 비트 수가 더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하면 그런 현상이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자, 비트 심도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만약에 채널당 16비트면 그 이미지는 몇 비트 이미지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디폴트 컬러 X. 자, 채널당 16비트면 먼저 JPG 2의 24성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계산되는데, 그러면 채널당 16비트면 이거는 이거 계산할 때는 이거만 서로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의 36, 18 48비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48비트 이미지. 채널당 16비트는 48비트 이미지. 채널당 8비트는 24비트 이미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채널당 32비트는 2의 32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2 곱하기 3이 되겠죠. 뭐 96이 되려나요? 32 곱하기 3. 96이 되겠네요. 이건 2의 9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건 거의 안 쓴다. 쓰는 데가 있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써야 된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미지다. 이 정도로 하고 비트 심도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기본 밝기 보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포토샵을 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포토샵은 원래는 사진을 보정하는 툴이었고요. 그리고 기능이 막강하다 보니까 드로잉이나 또는 그 일반 디자인에서도 쓰게 되는데 원래는 사진의 그 부족한 부분, 우리가 필름 카메라 또는 디지털 카메라 뭐 이런 걸로 사진을 찍었죠. 예전부터. 이런 것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한 툴이었어요. 자, 현재 이 이미지를 내리고 자, 기본 밝기 보정을 해 볼게요. 물론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좀 괜찮아 보이는 사진들은 대부분은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잘 찍힌 사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접 찍으면 이 정도 찍기가 힘들죠. 포커스도 힘들고 아웃포커싱도 힘들고 뭐 머리카락에 그 결을 살리는 이런 것도 힘들고 뭐 색감도 이만큼 내기 힘들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카메라 앞에 렌즈를 꽂아서 그 필터를 꽂아서 촬영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잘 안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진을 가지고 기본 밝기 보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밝기 보정을 하는 방법은 brightness and shadow 그리고 레벨 그리고 커버 뭐 이런 것들로 주로 하는데요. 또 다른 방법도 더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만 할게요. 포토샵도 좀 기능 중복되는 거나 유사한 기능들이 많아요. 자, 먼저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자, 섀도우 앤 하이라이터 이걸 해볼게요. 브라이트니스가 아니고 하이라이터네, 그죠? 자, 여기 잠깐 수정해 놓을게요. 섀도우 앤 하이라이터 자,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를 누르자마자 뭔가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일을 했는데요. 일하기 전의 상태를 볼게요. 프리뷰를 끄면 되겠죠. 자, 원래 촬영했던 사진이 이건데 여기서 프리뷰를 켜니까 현재 섀도우 그림자의 양을 어마운트 양입니다. 그림자를 35% 밝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림자의 밝기를 35% 올린 거를 줄이면 그림자만 줄어드네요. 그죠? 자, 근데 많이 줄어들면 머리카락에 디테일이 안 보이고 여기 소파에 디테일이 안 보이죠. 의자 뒤쪽에 디테일. 근데 얘가 밝아지면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은 좀 그 융 재질 같은데요. 디테일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손자국 같은 것도 다 보이죠. 머리카락이 살아난 건 좋지만 손자국도 보인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진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잘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잘 보이게 하고 가리고 싶은 부분, 의미가 없는 부분은 일부러 안 보이게 해주는 것도 사진의 기술입니다. 자, 나는 이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한 10 정도.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라이터, 밝은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밝은 부분이라면 배경이랑 반지, 손가락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올려볼게요. 자, 너무 밝았던 부분을 죽여주네요. 그죠? 너무 밝아서 날아간 부분을 죽여주네요. 자, 역시 이런 보정을 할 때도 만약에 이 사진이 채널당 16비트였다면 이런 부분이 더 부드럽고 깔끔하게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채널당 8비트는 좀 한계가 있어요. 256단계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랑 65,000단계 뭐 포토샵은 사실 32,000단계 정도를 쓰지만 뭐 그냥 이론적으로 16비트니까 65,000단계를 조절하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올려줄수록 하이라이트가 어두워져서 오히려 미드톤보다 더 어두워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네요. 그죠? 자, 얼굴에 그 기름기가 많은 부분들, 빛이 많은 부분들을 보면 미드톤보다 더 어두워져서 지금 마치 화상을 입은 듯한 이런 느낌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겠죠. 원본에서 약간의 톤다운을 시켜주면 질감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는 어두운 부분의 질감을 살려주거나 밝은 부분의 질감을 살려주는 게
Shadow and Highlight입니다. 주로 역광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옵션을 쓰면 참 좋겠습니다. 역광 사진. 오케이. 자, 또 다른 것도 해봐야 되니까 언두 하고요. 원본 사진 형태로 유지하고 역광 사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너무 심한 역광은 살리기가 좀 어렵겠지만 보정이 많이 안 된 역광을 한번 찾아봐요. 자, 이런 거 보정이 심하게 되지는 않았네요. 자, 이런 사진을 가져와서 자, 현재 역광 사진은 전체 이미지에서 평균 노출을 여기 밝은 데다 맞춰주면 앞쪽은 상대적으로 어두워져서 역광 사진이 되는 건데요. 조금 전에처럼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하이라이트 앤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로 가서 자, 눌러주자마자 섀도우가 일단은 밝아졌죠.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죠. 섀도우,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너무 많이 살리면 노이즈가 보입니다. 노이즈, 지글지글한 노이즈. 여기 머리카락이 마치 약간 무지개색 같은 지글지글함이 있죠. 이런 노이즈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살려주고요. 자, 밝은 부분은 여기 태양 있는 쪽인데요. 이 부분의 디테일을 살리려면 얘를 좀 올려주면 거기에 디테일들이 삽니다. 아까 안 보였던 무늬들이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차이가 있죠. 자, 섀도우 앤 하이라이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레벨 제가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레벨과 커버. 자, 컨트롤 L 레벨 컨트롤 L 하면은 이렇게 단축키로 나오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 하면 나옵니다. 자, 여기 히스토그램을 보는 방법인데요. 히스토그램이 어두운 부분에 면적이 많죠. 지금 아마 여기 의자 등 부분의 면적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얘를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면적 많은 곳까지 잘라주면 완전한 블랙에 가깝게 돼버리죠. 왜냐하면 이 슬라이더의 더 바깥쪽 영역은 완전한 블랙으로 계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이 슬라이더의 바깥쪽은 없죠. 그러니까 완전 블랙부터 여기까지의 단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해주면 현재 슬라이더부터 왼쪽에 있는 것은 완전히 어둡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어두운 곳에 성분이 많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얘가 다 없어져 버리겠죠. 자, 밝은 부분은 약간의 여유가 있네요. 여기서 이만큼을 자르더라도 크게 사진에서 없어지는 면적이 없다는 얘기죠. 날아가는 면적이. 현재 슬라이드 위치보다 오른쪽에 있는 밝은 애들을 완전한 화이트로 인식하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레벨 편집을 할 때는 먼저 양쪽 끝에 이렇게 데이터가 별로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이거 왜 이렇게 자르냐 하면 아까 여기 왼쪽은 어차피 얘는 0이었죠. 위치가.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는데 얘는 255였죠. 원래는. 근데 얘를 241 이렇게 오면 242부터 255는 잘라서 버린 거고요. OK를 하게 되면 241이 다시 쭉 늘어나서 255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레벨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나요? 자, 포토샵 항상 마우스만 가지고 또는 타블렛만 가지고 재미있는 작업만 했었는데 숫자가 막 나오니까 만만해 보이지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255. 자, 이 사진이 보통 산처럼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슬라이드를 조정을 할게요. 여기에 뭐 한 24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온 거죠. 자, 그 다음에 255에 있던 슬라이드를 이렇게 가져와서 뭐 218 여기다 갖다 놨다고 하죠. 자, 그러면 처음에 0에서 255였던 애를 이만큼 흰색을 채우는 게 낫겠구나. 이만큼을 흰색이지 X 이만큼을 잘라내서 아이고 자꾸 이러네. 브러쉬 X 자 이만큼을 잘라내서 이 부분을 다시 이만큼으로 늘려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4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218을 다시 이만큼 잡아당겨서 여기가 218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컴퓨터가 다시 한번 0부터 255로 스케일링을 다시 해버리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있던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으로 늘어나면서 여기 가운데 만약에 내가 막대 그래프를 끼워 넣는다 그러면 끼워 넣을 수 있는 막대 그래프의 수가 자 원래는 218에서 24면 218-24 자 여기가 194개의 막대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것이 256개로 바뀌는 거예요. 255개겠네요. 그죠? 255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워 넣을 수 있는 막대 그래프가 많다는 얘기는 미드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영역의 미드톤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벨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레벨 조정할 건데 왼쪽은 가득 차 있으니까 자르면 안 되죠. 오른쪽은 몇 개 없는 거를 잘라냈죠. 자, 그래서 오케이 하게 되면 자, 오케이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L 열어볼게요. 자, 중간에 이렇게 이빨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게 원래 붙어 있던 애들인데 아까 여기 200 얼마에 있던 애를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더니 컴퓨터가 사이에 끼워 넣기 인터포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운데 있는 미드톤을 어떻게 잡을 거냐. 여기를 중간으로 잡으면 밝은 부분이 많아지죠. 여기를 중간으로 잡으면 어두운 곳부터 중간까지 여기가 많아지죠. 그래서 내가 이 사진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약간 어두운 톤인지 아니면 약간 밝은 톤인지에 따라서 미드톤을 조절해 줍니다. 미드톤의 기본값은 1입니다. 1.0 1 쳐도 됩니다. 1.0 1인데 얘를 왼쪽으로 오면 밝아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어두워지게 됩니다. 나는 약간 왼쪽이 낫네요. 1.10 자, 레벨은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자, 파일 리버트해서 처음 상태로 다시 가지고 왔고요. 자, 레벨을 조절할 때 컨트롤 L 지금 채널이 RGB 3개를 동시에 조절했는데요. 성분으로 따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레드 채널만 봅니다. 자, 레드 채널은 완전히 끝까지는 안 차 있네요. 그죠? 그렇지만 산이 가파르게 내려와서 여기는 여전히 손댈 곳이 별로 없어요. 자, 오른쪽 이만큼 줄여줄게요. 레드 성분이 없는 애들을 잘라내버리고 다시 현재 241을 255로 고무줄 내리듯이 잡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 채널. 자, 그린도 어두운 부분이 가득 차 있네요. 비슷하네요. 레드랑 밝은 부분 이렇게 해주고. 블루 채널. 역시 어두운 부분은 가득 차 있고 밝은 부분. 자, 별 차이가 없긴 한데 밝은 부분의 슬라이드 위치가 조금씩 다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아까 우리가 RGB를 한 번에 했던 거에 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색을 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부분이 적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가 색깔마다 서로 맞춤형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 아래쪽에 있는 레벨은, 아웃풋 레벨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얘는 콘트라스트를 약하게 해주려고 쓰는 거고, 인풋 레벨은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해주려고 쓰는 겁니다. 자, 아웃풋 레벨은 원래 이 이미지가 이렇게 밝은 데부터 이렇게 어두운 데까지 출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레벨인데요. 이 아웃풋 레벨을 값을 이렇게 범위를 좁혀버리면 현재 슬라이드보다 더 어두운 곳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게 되는 거죠. 밝은 부분도 현재 슬라이드보다 밝은 부분을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급적 손대지 않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만 이 의미를 알고 손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컨트롤 Z 원본이고요. 컨트롤 Alt Z 지금 상태. 자,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사진 편집은 이렇게 작은 차이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예민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봤던 것은 비트 뎁스라 그래서 채널당 비트 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8비트, 16비트, 32비트 그게 채널당입니다. 근데 3개 채널이니까 전체적으로 24비트 이미지, 48비트 이미지, 96비트 이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기본 밝기를 보정할 때는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로 보정을 해봤고요. 섀도우의 값을 올려주면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살려주고 하이라이트의 값을 올려주면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해본 레벨이 있는데 레벨은 RGB 전체를 한 번에 조절할 수도 있는데 양쪽에 값이 없는 부분을 먼저 잘라내고 미드톤을 조정하는 것. 그런데 RGB를 따로따로 조절해서 모든 색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